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요즘 정말 이 모임에 가보면 주식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테니스를 치는데요. 1년 전만 해도 제가 주식 얘기하면 귀담아 듣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쩌다 한두 명 잠깐 반응해 주는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테니스 끝나고 같이 밥 먹으러 가면 다 주식 얘기하십니다. 그것도 다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게 무슨 칵테일 이론의 막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돈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주식에 대한 관심이 전 국민이 이렇게 많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 예금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10 영업일 만에 요구불 예금이 50조가 감소를 했답니다.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이제 은행에 예금 넣어놨던 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주식하러 가자. 이러면서 막 정기예금을 깨기도 하고, 요구불 예금을 깨기도 하고, 뭐, 오만 이제, 은행에 있는 돈들이 다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게 은행에서 빠져나온 돈이 증권사 고객 예탁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증권사 고객 예탁금은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92.6조, 93조에 가까운데 이게 24년 말에 55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연초부터 막 돈이 들어왔다가 주식 열심히 샀는데도 다시 또 채워지는 겁니다. 약간 화수분처럼. 투자자 예탁금 현황 보시면은 작년 8월만 해도 66조였는데 지금 93조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벌써 50%가 늘어난 건데, 끝도 없이 돈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 근데 지금 이제 돈을 갖고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제 기존에 투자를 하시던 분들도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조금 겁나거든요. 지금 시작하자니 너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5,600 얘기 나오니까 앞으로 한 10% 이상은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재작년만 해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고, 미장이 뭐 워낙 좋았잖아요. S&P 500만 해도 23%, 나스닥이 28%인데 달러가 13%가 올랐기 때문에 요렇게 합쳐지면 이제 거의 40% 넘게 올랐었거든요. 그 와중에 코스피랑 코스닥은 죽을 쓰고 있었으니 이제 뭐 그렇다 보니 미국 지수 ETF들 막 수수료 경쟁이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가 작년에는 어느 순간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어디서 스멀스멀 나오더니 코스피가 75%가 올랐습니다. S&P 500은 16%, 나스닥 20%니까 오를 만큼 올랐거든요. 달러가 뭐 살짝 빠지긴 했지만 뭐 다시 이것보다 올라왔죠.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럼 26년은 어떻게 갈까? 뭐 다들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고 저도 반반 정도 봤는데 현재까지는 국장이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국장 투자를 그럼 나도 해보겠다. 이제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장 투자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근데 지금 국장 투자에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고수분들은 뭐 알아서 소형주를 하시던지 순환매를 막 파도 타기를 하시던지 그거야 뭐 하시면 되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할 만한 역량들이 안 되고 그렇게까지 시간 투자를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근데 보면 25년에 이제 75%가 막 올라갔는데 대형 우량주가 더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더 우수했거든요. 1년 작년 걸 딱 비교를 해보면 이 이제 오렌지색이 진한 오렌지색이 코덱스 200, 그러니까 코스피 200인 거고요. 요 이제 황토색 좀 이런 이게 이제 코스피. 요 약간 그 노란색 비슷한 게 코스피 200인데 요 지금 요 ETF가 조금 더 수익률이 좋은 걸로 나옵니다. 이거는 아마 TR 기준인 건지 요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요 지금 코스피 200이 TR 기준이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차이가 조금 나긴 하는데, 그냥 대략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75% 올라가는 동안 코스피 200은 90.7%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5% 이상 수익률이 더 났잖아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거의 20%가 수익률이 더 났고. 그래서 대형 우량주가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옆으로 퍼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던 게 현대차가 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돌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ETF들이 또 각광을 받았고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동일지수 추종이니까 순자산 규모가 어떤지 운용보수는 어떤지 수익률이 어떤지를 이제 좀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같은 지수를 따라가니까. 그래서 가장 덩치가 큰 원조격인 코덱스 200과 타이거 200, 라이즈 200, 에이스 200
자산 이제 그 규모 순서대로 제가 쭉 늘어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원큐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 순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코덱스 200 같은 경우 12조 8천억. 와. 타이거 같은 경우 5조 3천억, 2조 6천억, 9,500억, 1,742억. 뭐 이제 다들 천억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이제 규모가 큰 상품들인데 지금 보면 운용 보수가 코덱스 200이 0.15, 타이거가 0.05, 라이즈가 0.017, 0.017, 0.01입니다. 여기도 지금 수수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부담 비율로 봤을 때도 지금 보면 하나운용의 원큐 200 액티브가 0.037호로 가장 수수료가 낮은 걸로 나오는데요. 보니까 왜 이렇게 낮지 하고 봤더니 작년 말에 보수 인하를 했습니다. 이 경쟁에서 우리도 이겨보겠다라고. 원큐는 약간 이제 후발주자니까요. 그래서 총 보수를 0.01%로 낮췄거든요. 원래 0.18이었는데 0.01로 낮추고, 이게 원큐 K200 액티브였는데 K를 빼버리고 원큐 200 액티브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수수료도 낮추고 해서 저희도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했는데, 그럼 뭐 이거 이름 바꾸고 수수료 낮추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수익률은 어땠지? 라고 이제 한번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 간에도 25년 수익률 차이가 이제 발생했거든요. 1년간 똑같이 놓고 보면 차트가 뭐 거의 붙어 있기는 하지만 살짝 이제 차이가 납니다. 요 색깔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원큐가 아까 수수료가 가장 낮았고 얘는 또 액티브거든요. 95.09, 코덱스가 94.6, 에이스가 94.71, 타이거가 94.8, 라이즈가 94.86,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작은 애가 수익률이 제일 좋네?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년을 놓고 봤을 텐데 투자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보면 이 차이가 점점 늘어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뭐 이제 자산 규모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작년 1년간의 수익률은 이런 차이가 나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 원큐 200 액티브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하고 봤더니 코스피 200 지수를 기반으로 하지만 액티브 운용을 하더라고요. 23년 1월에 상장을 했으니까 꽤 늦게 상장을 한 거죠.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기반으로 해서 퀀트 모델을 로 이제 투자를 합니다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그냥 퀀트 모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운용 매니저가 상황들을 보고 변동성이 커지면은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이제 한다. 직관도 좀 봐가면서 한다 이거고요. 그렇게 운영을 해서 작년 1년간 어땠나 한번 봤더니 이 기초 지수가 코스피 200인데요. 요 빨간 선이 더 밑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분배금을 제외한 세전 수익률 기준에서 조금 이렇긴 한데, 분배금을 포함해서 놓고 보면 기초 지수 대비해서 수익률이 1년간 4% 이상 더 났습니다. 기준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걸로 알 수 있었고, 아까 다른 이제 ETF들에 비해서도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이제 그런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이제 액티브로 해놔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률이 좋다 이거라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포인트로 놓고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그래도 국장의 가능성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지속된 상승으로 지금 이제 변동성이 되게 커졌잖아요. 하루 중에 변동성도 되게 커졌거든요. 종목도 막 순환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개별 주식을 사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삼성전자 샀더니 현대차가 오르고 현대차를 샀더니 또 딴 게 오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갈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수 투자를 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랑 위험성이 좀 적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코스피 대형 우량주 지수니까 이 코스피 200이 그래도 탄탄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가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투자할 때는 같은 지수를 추정하니까 운용 보수나 수익률이나 뭐 이런 것만 확인하면 끝납니다. 뭐 국장에 투자한다. 운용 보수는 얼마지? 수익률이 어떻지? 자산 규모가 또 너무 작으면은 거래하기 힘드니까 자산 규모 보시고 나는 그래도 많이 사는 거 할래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야 나는 수익률이 최고지 어차피 장기 투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이제 골라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좀 횡보나 하락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커버드 콜 상품도 일부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올라가고 이야, 이거 어디까지 가려나 생각이 되면서도 그래도 지금 분위기 같으면 뭐 5,600은 가긴 가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 10만 달성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디자인 유어 라이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